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러 쉽게 대처하기입니다. 테러라는 용어 아시죠? 이 어는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집권 세력인 자코뱅당이 그 반대파를 누르기 위해서 이 폭력을 자행을 했거든요. 네. 이때 이제 그 상황을 가리켜서 테러라고 합니다. 테러라는 말로 불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용어가 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 집권 세력이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되게 집권 세력이 이제 국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테러를 저지를 때, 이때를 국가 테러 또는 백색 테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주동이 돼서 반대파의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가 집권파에 대항을 해서 테러를 저지를 때, 이럴 때를 흑색 테러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요. 한때는 이제 공산주의하고 이 민주주의하고 막 싸울 때는 공산주의가 테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저지르는 테러, 이를 가리켜서 적색 테러.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빨간색 아니에요? 네, 빨갛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색 테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테러도 있고요. 그냥 체제 자체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테러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정부주의자가 저지르는 테러죠. 무정부주의자 테러라고 합니다. 이런 테러는요, 세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첫째는 폭력, 두 번째가 공포입니다. 대중의 공포, 세 번째가 목표. 이 3요소를 갖게 되는 거죠. 폭력은 당연히 인간에 대한 폭력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예를 들면 이제 시설물 파괴.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시설물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물보호단체,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죠. 또 사이버 테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시스템, 국가 기관을 사회의 그 기관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다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폭력의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공포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테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폭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게 파급력을 갖다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심적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주 중요한 인사를 공격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사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징성이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방법도요, 굉장히 잔혹 무도하게, 아니면은 자살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런 걸 갖다가 현장 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촬영을 해서 미디어로 공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중의 공포를 갖다가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요소죠. 세 번째 요소가 이제 목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테러에는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안 하게 하거나, 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로 테러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도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도 이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도 폭력을 행사하죠. 근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는 이렇게 3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쟁, 폭동, 범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희 나라 한국도 테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첫 사건은 1956년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입니다. 9.28 사건이라고 하죠. 그 이후로 1968년에 두 가지 북한에서 자행된 두 가지 큰 테러 사건이 있었죠. 하나가 1.11 사태 또는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는 청와대 습격 사건, 또 하나가 연말에 있었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다 북한에 의해서 자행이 됐죠. 그 다음에 1982년에요,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대학생들이 이제 자행을 한 거고요. 1983년에는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드러나기로는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학생들이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바 있죠. 가장 최근에는요, 1986년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큰 테러 사건은 없는데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전 세계에 이렇게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도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이제 새로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 방지를 하는 기관이 이제 경찰, 군, 국정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 갖다 통합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 센터에 이제 집중을 시킨 것이 이제 테러 방지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테러가 이제 뭐 거의 잘 발생을 안 하는데요. 세계로 나가 보면은 굉장히 테러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축이요. 소위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와 그 연관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슬라미스트, 즉 회거 근본주의자가 자행하는 테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국가의 국민만 다치는 게 아니라요. 여행자들도 많이 다칩니다. 여행자들도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 쉽게 대처하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테러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나에겐 절대 안 일어나, 아니면 뭐 이건 상상도 못해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나 체제가 나를 100%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킨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한테도 꼭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걱정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알고 예측 대비를 하고 그리고 맞서기를 하자는 거죠. 그 반대는 뭘까요? 모르고 당하거나 아니면은 벌벌 떨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자, 알고 예측 대비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서는 잘 일어나니까 이제 여행시 해당되겠죠. 네, 그래서 여행시 테러 대처하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행하는 곳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테러가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테러가 발생했었다면은 그 테러가 발생했던 이유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알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꼭 테러 대비가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제가 현지인으로 살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여행객으로 가면은 이제 두드러집니다. 복장도 두드러지고 말투라든지 말의 억양이라든지 뭐 단체로 다닌다든지 다 이렇게 두드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꾸로 이게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현지인에 가깝게 살아보기.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현지 말을 하고요. 현지 음식을 먹고 현지 돈을 쓰고 현지인과 얘기하고, 네, 현지인의 문화와 풍습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혹시 테러가 계획되거나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회피보다 맞서기입니다. 테러는요,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할수록 테러는 더욱 기승을 부리죠. 파리에서 여러 번 그 테러 사건이 났잖아요. 네, 지금 보는 이 장면은요, 파리 시민들이 그 테러가 있고 나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분들의 구호가 보이세요? Not afraid. 두렵지 않답니다. 그 테러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폭력, 두려움, 그리고 목표. 네,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게 테러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조장하는 게 거꾸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게 이 테러에 대해서 맞서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행할 때 테러가 이미 빈발하고 있다. 그런 지역은 물론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행 자체를 안 한다. 무서워서 뭐 안 나가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번 테러가 생겼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꼭 회피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할 거 다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한테 테러가 발생했어요. 네, 그럴 일은 정말 가능성이 없지만은요. 정말 그랬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네, 일단은요. 네, 테러범이 나한테 우위를 점합니다. 당연히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위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고 두려워하면은요, 오히려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럴수록 상대방이, 테러범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다고 하면은
그걸 주면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남는다고.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테러가 이 IS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 말을 익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알라 아크바랍니다. 번역하면은 알라는 위대하시다 라는 뜻이죠. 기독교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야가 이제 알라입니다. 여호와를 갖다 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렐루가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 아크바르, 우리가 할렐루야는 굉장히 익숙하죠. 똑같은 뜻으로 이게 이제 이슬람 용어거든요. 알라 아크바르. 네, 요걸 좀 익히고 가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말 한마디가 내 목숨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테러는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테러에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테러 알고 받아들이고 쉽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